자, 앞서 소개했듯이 기본적인 파일 입출력은 입출력 스트림 내부의 버퍼를 통해서 수행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특히 메모리와 달리 디스크 같은 장치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수반되어지기도 하고 메모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동작되어지는 장치이다 보니까 한 번 조작에 의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입출력하도록 해서 좀 더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디스크 같은 경우는 블럭 단위의 입출력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Fopen을 통해서 파일 스트림을 만들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스트림 안에 자동으로 버퍼가 생성되어지게 되어지고 그 버퍼를 통해서 각기 입력의 동작 혹은 출력의 동작을 수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스트림 내부에 생성되어지는 버퍼는 파일 입력의 경우에 보면 입력 스트림 내부의 입력 버퍼를 통해 파일로부터 읽어드린 내용들이 임시적으로 거쳐서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내부에서 입력 버퍼에 있는 내용을 항상 다 꼭 읽어가야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출력 스트림에 있는 출력 버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출력 스트림을 통해 파일에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단은 출력 버퍼에 저장이 되어지고 그 출력 버퍼에 있는 내용이 파일에 쓰여져야지만 비로소 파일 저장이 완료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출력 버퍼에는 쓰여졌으나 파일에는 기록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파일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특히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기 전에 출력 스트림에 있는 버퍼의 내용이 모두 다 비워져서 즉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 기록되어지는 일들을 보장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처리를 강제화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fclose라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 스트림을 종료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버퍼가 꽉 차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에 블럭 단위로 저장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fclose라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혹은 fflush라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게 되어지면 현재 버퍼를 강제로 비워주는 즉 출력 버퍼의 내용들을 디스크에 기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받고자 했을 때 직전의 입력에 따른 계획 문자 등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입력되어지는 문자나 문자열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입력 버퍼를 비우기 위해서 역시 flush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flush라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해야 될 일이 많지는 않으나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모든 스트림을 사용을 끝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스트림을 닫아주는 작업을 해주어야지만 안전하게 스트림의 사용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파일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앞서서 소개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형식화되어진 입출력을 하기 위한 fscanf나 fprintf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fscanf도 fprintf도 사용하는 방법은 scanf나 printf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인수로 파일 포인터를 갖는다라는 차이점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서 이 fscanf나 fprintf는 두 번째 인수로 하나의 제어 문자열, 형식 코드를 갖고 있는 제어 문자열을 받아서 그 두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진 형태대로 출력하거나 혹은 입력받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대상이 되어지는 변수들을 세 번째 이후 인수로 사용을 해준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scanf나 printf보다 인수들이 하나씩 뒤로 밀려났다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특히 여기서 기술하고 있는 함수들은 모두 다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입출력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어집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문자열로 변환해서 출력하거나 혹은 문자열로 기술되어진 내용들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변환해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인 것이죠. 마치 키보드를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들을 문자열 기반으로 입력하거나 혹은 화면에 문자열 기반으로 출력할 때와 거의 비슷한 동작이 일어난다 생각해주면 될 것이에요. 자, 앞서서 소개했듯이 우리가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ASCII 코드로 변환해서 저장한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정수 123,456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진 파일로 저장하게 되어지면 하나의 정수 값이니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4바이트 데이터 그 자체로 저장이 하게 되어지지만 얘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한다라고 하면 1이라는 문자, 2라는 문자, 3이라는 문자, 4, 5, 6이라는 개별적인 문자들을 각각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 값 하나, 2라는 문자에 대한 코드 값 하나 해서 총 6바이트의 길이로 하나의 정수 값을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장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더 많은 저장 공간들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입출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변환하고 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 변환해서 읽어드리는 좀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작업을 우리는 fscanf를 통해서 변환해서 읽어드릴 것이고 fprintf를 통해서 변환해서 출력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간단하게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을 했다가 저장되어진 데이터를 다시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서 다뤘던 예제처럼 fopen을 이용해서 현재 경로 밑에 데이터라는 폴더 밑에 sample.txt라는 파일을 쓰기 형식의 텍스트 파일 모드로 하나의 스트림을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후 우리는 이 fp라는 파일 포인터를 가지고서 각종 쓰기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파일이 있어야지 그 데이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write data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이 fp라는 파일 포인터가 갖는 파일에다가 일련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자, 따라서 현재 이 write data라는 함수의 선언은 다음과 같이 파일 포인터를 갖는 형태의 함수가 되어줘야 되겠죠. 더불어서 write data라는 함수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이 fprintf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즉 fprintf는 printf와 거의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다라고 했었어요. 다만 첫 번째 인자로 쓰기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 포인터를 하나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파일 폰트를 첫 번째 인수로 써주고 자, 두 번째 인수에다가는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각각 정수와 실수, 문자열과 문자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고 각각 입력한 데이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역/t, 즉 탭 문자를 통해서 각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샘플 데이터로 이런 데이터들을 각각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디버그 밑에 시작 눌러주게 되어지면 콘솔 창에다가 출력하는 내용은 없으니까 잘 프로그램이 수행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프로젝트 폴더 밑에 데이터 폴더 밑에 sample.txt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자, 아까와는 다르게 빈 파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파일에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한 줄에 하나씩 출력을 하되 각각의 데이터들은 탭 문자를 통해서 구분되어져서 저장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꼭 탭 문자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콤마나 혹은 콜론이나 혹은 스페이스바 같은 다양한 구분자를 사용을 해볼 수 있기는 하는데 자, 문제는 문자열 내부에 공백을 포함하는 형태의 문자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읽어드릴 때 역시 공백을 포함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열 내부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문자로 구분자를 탭 문자를 사용을 해본 것입니다. 자,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도 있고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그램에다가 메뉴를 두어서 저장할 거냐 읽어드릴 거냐라는 것들을 식별해서 다르게 처리해 줘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여기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 현재 파일은 이제 write 모드가 아니라 read 모드로 오픈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니까 read data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봅시다. 자, 따라서 함수의 선언으로 read data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할 것이고 그 read data라는 함수의 몸체를 정의하기를 현재 우리가 읽어드리고자 하는 데이터는 정수값,
실수값, 문자열, 그리고 문자가 필요한 것이니까 각각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 구조로 다음과 같은 변수와 배열을 선언을 해둡시다. 사실 읽어드린 내용들을 다 저장하려고 하면 배열의 형태로 구조화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 자체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자마자 바로 출력하는 형태로 작성을 해봅시다. 따라서 fscanf라는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인자는 파일 포인터 지정해주면 되겠죠. 반드시 읽기 모드로 오픈되어진 파일 포인터를 전달해줘야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읽기 형식을 써줘야 될 거예요. 자, 읽기 형식은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와 연관시켜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는 정수값을 저장했으니까 정수형으로 읽어드려라 라고 처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값은 하나의 실수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실수 형태로 저장을 했잖아요. 자,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저장되어진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더블형 변수에다가 읽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lf라고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정수값과 실수값이라는 각각의 숫자 값들은 최소 하나의 공백 문자에 의해서 구분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써도 되지만 좀 더 가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일단 공백을 하나 넣어줍시다. 꼭 역/t를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스페이스바나 탭 문자나 혹은 엔터 문자들은 스캔F 내에서 기본적인 구분자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 모두는 하나의 공백을 통해서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입력되어지는 것은 문자열인 것이죠. 자,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해서는 %s 써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스캔F는 공백으로 구분되어진 한 덩어리를 문자열로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성만 가져오게 되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썼었냐면 %꺽쇠가로 하기를 헷 표시, 꺽쇠 표시하기를 무엇이 나타나지 않기를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때는 엔터 키가 나오기 전까지를 하나의 문자열로 입력받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파일에서 읽어드릴 때는 엔터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의 끝을 탭 문자로 표시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역/t라고 써주어서 탭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를 한 덩어리의 문자열로 읽어드려라 라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문자를 써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 공백을 썼기 때문에 문자열의 끝을 나타나는 탭 문자는 자동으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되어지는 내용들이 저장되어질 변수들을 써줘야 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정수는 num이라는 변수에 반드시 주소 연산자 필요하겠죠. 두 번째 변수는 height라는 더블형 변수에 세 번째 문자열은 문자열은 주소 값을 넘기기 위해서 %, 배열의 이름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그 자체가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예외 없이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사용을 하면서 배열을 통째로 넘기는 효과를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냥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하나의 캐릭터 타입의 변수를 써주면 될 것이에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데이터를 읽어드린 내용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읽혀진 내용들은 우리가 따로 보관하지 말고 그냥 바로 출력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적절한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줄 맞춰서 출력하기 위해서 여전히 역/t 즉 탭 문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공백을 띄워줬고 자, 이 과정을 두 번 수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같은 형식으로 두 줄을 저장했기 때문에 저장되어진 그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수행을 해주면 될 것이겠죠. 자, 빌드 메뉴 밑에 다시 빌드 해주고 아까 작성했던 프로젝트 내에서 소스 코드만 바꾼 처리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파일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예요. 자, 특히 이렇게 메인 함수의 많은 부분들이 한 번에 바뀌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빌드 메뉴 밑에 그냥 빌드 말고 다시 빌드를 통해서 완전히 초기화되어진 빌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좀 오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자, 빌드 밑에 시작 눌러주게 되어지면 이 내용들이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됐던 것이고 그 저장된 내용을 읽어서 내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개별적인 변수에다가 입력받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울 거예요. 변수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각각의 배열로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구조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체의 배열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게 될 것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아직 구조체를 다루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으로 파일 입출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요 예에서 가만히 보면 현재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출력하면 되겠죠. 자, 반면에 데이터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에는 데이터 파일 안에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2개 저장했으니까 2번 읽어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가변적인 개수만큼 저장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몇 번 읽어야 될지 프로그램을 매번 수정하기가 좀 곤란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읽어드리는 동작 보면 여기 51번, 52번 줄과 54번, 55번 줄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고 반복할 횟수는 모르지만 어떤 조건이 부합되어지는, 즉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내용이 존재하는 한, 즉 파일의 끝에 도달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FUF라는 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end of file의 약자로서 현재 파일 포인터가 파일의 끝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것이에요. 파일의 끝에 도달했으면 참의 값을, 끝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거짓의 값으로 하나의 정수값 0을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구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FUF 함수를 통해서 파일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면 읽어드리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실행을 해봅시다.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봤더니 예상과 좀 다른 점이 나타났어요. 보면 첫 번째 홍길동에 대한 정보는 잘 출력이 됐는데 두 번째 일짐에 대한 출력이 2번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재 기본적으로 fscanf를 통해서 읽어드릴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문자까지 읽어드리고 나서 끝마쳐지게 되겠죠. 자, 다만 우리가 기록할 때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마지막 문자를 기록한 다음에 무조건 계획 문자를 추가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짐에 대한 정보들을 읽어가고 나서는 이제 계획 문자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아직 파일의 끝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FUF 함수 호출에 의해서 아직 파일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구문이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물론 이 구문에 의해서 계획 문자를 제외하고서는 적절한 값을 읽어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읽었던 변수의 값을 가지고서 출력문이 다시 한번 수행되어지고 마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fscanf라는 함수가 현재 내가 읽어드린 개수를 함수의 반환값으로 반환을 해주기도 해요.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현재 fscanf를 통해서 읽어드린 개수가 4개가 아니면, 퍼센트 어쩌구가 4개 사용되고 있잖아요. 4개를 읽은 것이 아니면 루프를 빠져나가라 라는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상적으로 2번만 출력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다르게는 굳이 fscanf라는 함수의 반환값을 확인해 보지 않더라도 매번 fscanf를 통해서 읽어드릴 때 현재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획 문자까지 읽어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계획 문자는 입력 버퍼에만 남아있을 뿐 읽어가지 않지만 다음번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계획 문자는 하나의 공백 문자, 구분자처럼 취급이 되어져서 그냥 무시가 되고 말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쇄시켜서 없애버릴 문자로 역/n 같은 것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을 때는 엔터키를 쳐줘야지만 입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scanf에서는 마지막에 역/n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다만 파일로부터 읽어드릴 때는 파일에서부터 읽어드린 불필요한 내용들을 상쇄시켜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역/n을 써주고 실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역시 잘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역슬래시 n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공백 문자를 통해서 탭 문자나 계획 문자 그리고 스페이스 문자들을 모두 다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처리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텍스트 파일에 대한 입출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용했던 printf나 scanf와 그 사용 방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파일 입출력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강의 자료 뒤쪽 그리고 교재 뒤쪽에 가보면 이진 파일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은 이진 파일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합시다. 자, 이진 파일은 단지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바이트의 나열들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덩어리로 읽어드리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뒤에 가서 구조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좀 더 구조화되어진 형태의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